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 DB 쪽에 문제 10번 정도 볼게요. 문제 10번.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함수적 종속성은 5년 전 기출문제거든요. 따라서 함수적 종속성은 1교시형 나올 수 있는 문제고, 4차 정규화, 5차 정규화 중에서 5차 정규화가 기출문제죠. 그럼 시험 문제 1교시 남아있는 건 4차 정규화 하나예요. 그죠? 따라서 4차 정규화나 5차 정규화는 각각 1교시형으로 준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DB 성능 개선에 대한 투닝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10번은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DB 성능에 대한 문제에 DB를 수평적으로 분할해주는 DB 테이블 파티셔닝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의 파티셔닝과 그 다음에 서버를 분리해주는 샤딩. 그러니까 샤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이죠. 그죠? 이거 더하기 쿼리에 대해서 쿼리가 인서트 딜리트냐 혹은 단순히 셀렉트냐 이런 쿼리문을 보고 서버를 마스터 슬레이브로 구분해 주는 게 쿼리 오프로딩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문제 10번만 하더라도 1교시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10개네요. 그죠? 따라서 각각을 1교시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2교시형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2교시형으로 들어보면 함수적 종속 관계에 의해서 결정자와 의존자 간의 관계, 그죠? 따라서 결정자와 의존자의 함수적 종속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교화의 키워드는 무중분이죠, 그죠? 무중분. 따라서 무손실 분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복을 제거를 기반으로 해서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과 성능 개선을 위한 비정규화 내용까지 그죠? 그러면서 투닝 도하기 테이블에 대한 파티셔닝과 쿼리 오프로딩에 대한 게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2교시형의 타입에 대한 4번이네, 그죠? 타입 4번은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전체를 뽑아내고 각각을 2단락, 3단락, 4단락 혹은 각각의 3단락의 가나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용 쓰고 밑줄짝 쌍타원표.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템플릿자로 이렇게 한 줄에 한 줄을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한 줄에다가 두 줄을 쓰는 건 최악의 답안지예요. 그죠?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글자 사이즈는 이게 딱 맞아. 이렇게 내용을 썼고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암스트롱 공리까지 그죠? 따라서 암스트롱 공리에 대한 엑시멈에 대한 이런 공리 해당하는 그 자명한 이치 이것에 대해서 부분 그다음에 확대 이행성 이런 용어까지 그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 함수에 대한 1차, 부분 함수에 대한 2차, 그다음에 일반 속성 안에서의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한 3차, 그다음에 결정자 안에서의 FD가 발생하는 3.5차, 그죠? BCNF까지 내용까지 써주고 4차에 대한 그죠? 4차 정규화에 대해서 사원 테이블, 기술 테이블, 프로젝트 테이블 이때 두 개의 테이블이 상관이 없을 때 억지로 하나의 테이블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MVD. 따라서 멀티 밸류 디펜던시에 대한 MVD에 대한 내용까지 써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교화하는 내용까지 써줬는데 문제점이라고 쓰지 말고 이상현상에 대해서 아노말리를 써준 게 좋죠, 그죠? 따라서 이때 이상현상 하나 써주고 이상현상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써줘야지, 그죠? 삽입 이상현상, 갱신 이상현상, 삭제 이상현상. 따라서 삽입 이상현상은 사원이 입사를 하면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추가를 하면서 아직 할당이 안 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억지로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 그런 이상현상을 우리는 삽입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삽입 이상현상을 표로 삽입, 삭제, 갱신 인상 요 세 가지를 서브 표로 추가를 해놓고 이런 이상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정규화가 들어간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야지만 16점이 나온다는 거지. 그냥 문제점 쓰고 네가 알아먹고 네가 알아서 채점을 해.
별로 안 좋은 답안지다. 그죠? 지금 얘기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친절한 답안지. 우리가 이상현상은 1교시용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 이상현상 세 가지까지 써주고 정규화가 들어가야죠. 5차 정규화도 똑같지. 따라서 조인 디펜던시에 대한 결합, 종속에 대해서 이상현상이 나오니까 프로그래머와 자격증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한꺼번에는 삽입에 대한 이상현상이 있더라. 이런 삽입 상태 이상현상 최소한 이름이라도 써줘야 돼. 최소한 이름이라도 써주고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별 자격증, 자격증별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이렇게 관련 있는 테이블을 묶을 수 있는 이렇게 대한 게 이게 바로 조인 디펜던시에 따른 이상현상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5차 정교화다. 이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5차 정교화란 용어를 쓴다. 까지 보완을 해줘야지. 이래야 16점 이상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DB 성능 개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테이블 파티셔닝과 쿼리 오프로딩에 대해서 가와 나를 때려주고 그러면서 사달라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바로 정교화에 대한 테이블 분리와 성능에 대해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마무리를 때려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17점이 나온다는 거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분량으로는 이거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약간씩만 더 추가하고 밑줄짝 쌍따옴표. 이렇게 하면 15점 이상 나오죠. 그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15점 가까이 나오거나 15점 정도는 나와.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뭐다? 한 교시에, 2교시 한 교시에는 뭐다? 16점짜리가 두 개는 꽂아줘야 돼. 그래야 안정적인 62, 3점이 나온다는 거지.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 그죠?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500개의 토픽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문제 19번 들어갈게요. 빅데이터 모델링 방법. 자, 빅데이터는 3V, 3V, 6V가 키워드예요. 그죠? 따라서 6V와 3V의 키워드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죠? 이 정도의 키워드는 암기, 어차피 30%는 어차피 암기야, 암기. 70%는 이해가 중심이야. 그죠? 어차피 이해 중심으로. 자, 그러면서 빅데이터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CAP 이론, 캡 이론과 패스크 이론이에요. 그죠? 이 정도의 키워드는 암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물어본 빅데이터의 모델링 방법, 빅데이터의 모델링 방법에 배깅, 부스팅, 랜덤 포리스팅, 앙상블, 회계 기법 이런 내용을 써놓고 그다음에 평가 기법에 뭐 트레이딩 어쩌고 저쩌고 좀 약간 어벙한 이런 단어 쓰지 말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K 폴더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식의 용어를 딱 부러지게 쓰면서 다음 주에 강의하는 AI 강의 교환에 있었던 이 내용까지 추가. 따라서 정밀도, 내가 뽑은 것 중에서 맞출 확률, 이런 식의 프리시전과 실제 정답을 내가 맞출 확률, 이런 식의 리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F1 스코어. 따라서 이런 식의 정밀도와 재현율에 대한 내용까지도 답안지에 써야 된다. 따라서 다음 주에 강의일에 정밀도와 재현율까지 하면서 F1 스코어까지 다음 주에 강의할 거예요. 그죠? 이래야지만 AI까지 끝나야 우리는 붙을 수가 있거든. 따라서 확률 통계는 어쩌다 한 문제 나올 거니까 그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부분은 전기술사가 그죠? 지금 서브노트 6탄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브노트 6탄을 받아서 심화반까지 같이 해주면 돼.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완벽하게 다 이미 해놨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매주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 문제점을 제가 좋아하는 심화반 멘토님들을 다 여러분들을 다 지속적으로 다 개선을 시켜줄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 답안지를 추가해줘야지, 그제? 여기까지 추가를 해서 의사결정 자료 이런 것보다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 데이터 마이닝부터 해서 우리가 배웠던 CRM이 됐던 우리가 배웠던 MES가 됐던
우리가 이미 배웠던 IT 경영 전략 이런 거에 우리가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크게 바로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집합이 크게 바로 빅데이터니까. 그러면 여기에 좀 키워드도 몇 개 좀 쓰면서 이 내용이 좀 더 세련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따라서 빅데이터 모델링의 정의를 물어본 거 아니니까 필요성 Y 관점이네, 그죠? Y 관점은 좋네, 그죠? 따라서 굳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게 저의 타입 3번이에요. 그죠? 저의 기술사의 타입 3번이 Y 관점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백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의 및 특징에 대한 내용이 타입 1번과 2번으로 구성되고 굳이 정의를 쓸 필요가 없을 때 타입 3번이고 전체를 때려박는 게 타입 4번이고 병렬식으로 나열한 게 타입 5번이잖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가 이거는 기필반 때 마스터를 하고 가야 돼. 그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배깅에 대해서 우리 썼어요. 그죠? 아까 뭐 샘플 데이터를 뽑아서 중간 모델을 하고 마지막 최종 파이널 모델을 하나를 확장하는 게 배깅. 그때 샘플 데이터에 가중치가 있다. 가중치 없는 게 뭐가 없어. 라우팅을 할 때도 가중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게 부스팅이다. 자, 그러면서 서브 트리마다 어떤 식의 특징이 있다는 거지. 서브 데이터의 서브셋마다 이것까지 추가를 하는 게 랜덤 포레스팅이지, 그죠? 따라서 이런 건 그냥 영어 단어까지 써줘. 영어 단어까지 쓰고 그 다음에 혼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만드는 게 바로 앙상블 기법이다. 따라서 우리 강의 교환에 이미 부스팅까지 해서 랜덤 포레스팅까지 해서 앙상블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앙상블에도 뭐 기계 학습도 좀 들어가고 트레이닝 셋에서의 각각의 모델을 좀 반영을 해서 이쪽은 배깅, 이쪽은 부스팅, 이쪽은 랜덤 포레스팅 이런 단어를 우리가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앙상블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까지 좀 약간의 요런 개념도 마저도 그죠? 약간의 좀 요런 개념도 마저도 좀 이쁘게 좀 거기서 말하는 표현이 좀 이쁘게라는 표현은 좀 어벙한 것 같고 좀 더 더 우리가 좀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의 개념도로 때려박고 그리고 빅데이터 모델 방법으로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몇 개의 폴더로 구분을 해서 이쪽은 홀드아웃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확장판이다. 그죠? 이런 내용이고 이때 밸리데이션 데이 그죠? 이때에 그죠? 자, 그러면서 그때의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까지 정확한 단어를 해당하는 이 단어를 이 답안지에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물어본 것도 많네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물어본 게 뭐예요? 2년 전 기출문제 데이터 시각화. 따라서 19번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기법 정도는 써줘야 돼. 그죠? 시험 문제 또 안 나올 거야. 그죠?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는 정의 정도는 때려주고 시각화에 대한 절차 써주고 이때 무슨 기법을 쓸 거다. 따라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3.5페이지 그냥 따라서 잘 썼어요. 그죠? 잘 썼고 좀 더 아까 얘기했던 거 좀 더 반영 좀 더. 요렇게 해서 15점 내외를 16점으로 맞을 수 있게끔 요렇게 하는 거지. 그죠? 따라서 키워드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글자나 가독성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그죠? 요렇게 띄어쓰기를 더 많이 가져가고 한 페이지 하나는 밑줄 짝 쌍따옴표 요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따라서 요렇게 좀 여백을 요렇게 많이 주는 답안지 좋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글씨 쓰기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글씨 가지고 채점하는 인간들은 최악이에요. 그죠? 따라서 글자에 뭐 좋고 나쁘고 가지고 뭐 채점에 반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쓰기 시험으로 채점은 하고 있지만 글자 채 가지고 채점에 반영을 한다. 이거는 별로예요. 그죠? 이거는 사실 별로다.
요새 제가 그 추석 때 봤던 게 뭐 음식 가지고 시합에 붙었던 음식 대전인가? 뭐 그거 가지고 했는데 맞죠, 그죠? 눈 가리고 맛 가지고 평가하면 되지. 왜 거기에 꽃 같은 거 추가를 하느냐? 그죠? 오히려 꽃 같은 거 추가를 해서 오히려 채점에서 오히려 간점 준 그 인간도 떠오르네요. 그죠? 뭐 이름은 제가 기억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것처럼 여기에 왜 쓸데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점수를 더 주느냐? 최악이다, 최악. 오히려 그런 답안지는 더 간점시켜야지. 명확하게 있을 내용으로 채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따라서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것, 데코레이션만 이쁘게 하는 것, 그런 건 오히려 간점 대상이다. 오히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자, 격리 수준입니다. 이번에 기출 문제였어요, 그죠? 따라서 이번에 기출 문제였죠. 따라서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대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리드 언 커밋, 그다음에 문제 2번이죠, 그죠? 문제 2번. 따라서 리드 커밋, 리피터블 리드, 그다음에 직렬성 보장인 시리어저빌리티 에 대한 내용까지 그죠? 완벽하게 용어 네 가지 암기했어요, 그죠? 따라서 요 내용으로 답안지를 썼죠, 그죠? 따라서 데이터 일관성이 중요하냐? 아니다. 데이터 동시성으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서로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죠, 그죠? 서로 간의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다. 이런 단어도 여기에 같이 때려주고 밑줄 짝 쌍따옴표 때려주고 그다음 격리 수준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네 가지가 있다. 그죠? 로스트 업데이트, 더티 리드, 그다음에 반복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다. 넌 반복적인 리드.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유령 값들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팬텀이 유령이니까. 그죠? 팬텀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4단계까지, 그죠? 3단계까지. 여기서만 3단계는 이거겠죠. 그죠? 직렬성 보장. 뭐 하나가 끝날 때까지는 뭐 하나를 시키면 안 돼. 여기까지 들어와야지만 팬텀 리드까지 막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답안지에 대해서 내용 써주고 예,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죠? 리드 언 커밋. 따라서 리드 언 커밋은 커밋이 안 된 것까지 읽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리드 언 커밋이다. 그다음에 커밋을 한 것까지 여기까지만 읽어갈 수 있는 게 예, 그게 바로 리드 커밋이다. 따라서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읽기가 있고 종료까지 끝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커서가 종료가 된 것까지만 주소를 읽어갈 수 있게끔 만들 거다. 그죠? 어, 굉장히 지금 잘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요 정도의 표현력과 요 정도의 여백이면 이분이 기술사 안 되면 강정배가 강중배로 이름 바꾼다. 진짜. 지금 지금 현재 요 정도는 기출문제 풀이집보다 더 낫다. 제가 얼핏 지난주 강의하기 전에 기출문제 풀이집 봤거든. 기출문제 풀이집보다 낫다.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어, 어떤 심화반의 기술사 답안지보다 낫다. 진짜 잘해 주셨어요. 예, 지금 현재 119기 이 정도만 해주면 저는 그냥 우리 그냥 계속 합격률 70 내지 90% 100%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내년에 세 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심화반만 잘 들어간다면 그죠? 현재 지금 심화반의 합격률은 충분히 진짜 보장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리피터블 리드는 그죠?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트랜잭션이 있고 지금 하나하나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읽을 시간은 없어.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재고 어쩌고 저쩌고로 해서 상품 조회를 했더니 처음 조회의 결과 브리치가 발생이 되더라. 따라서 반복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없더라.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그죠?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요 부분도 엑기스가 되면 요 부분에서도 밑줄을 딱 긋는 게 좋아. 어차피 우리는 검정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조회 결과 브리치 발생. 이 부분에 쌍따옴표는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죠? 요렇게 지금 잘해준 상태에서도 요 밑줄의 설명에서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요 밑줄까지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팬텀 리드는 발생할 수 있다. 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그죠? 마지막으로는 직렬성 보장이다. 따라서 다른 트랜잭션이 우리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삽입 삭제 갱신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완벽한 락킹을 제공해서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게 그게 바로 직률성 사례다. 이런 그림으로 마지막까지 추가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16.5 내지 17점 가까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심화반에서도 이렇게 못 써요. 지금 굉장히 좀 잘해주신 것. 자, 그러면서 지금 NoSQL 들어갔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NoSQL 썼고, 들어갔고, NoSQL의 특징 썼어요. 그죠? 따라서 NoSQL은 수평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키워드겠고, 따라서 그러면서 스케일 아웃까지 썼어요. 그죠? 야, 이 정도의 키워드까지 쓰면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캡 이론과 파세크까지 추가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가 아니다. 포린키를 던져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을 거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not only SQL 데이터베이스니까. 그죠? 따라서 스키마 리스한, 스키마가 유연하다.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 잘 뽑아냈어요. 그죠? 그러면서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 페이지, 최소한 이렇게 6, 7줄 쓸 수 있는 능력 아주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REST API까지 키워드를 쓰면서 NoSQL에 대한 유형 썼어요. 그죠? 키 밸류 기반, 그다음에 컬럼 패밀리 기반, 그다음에 뭐죠? 문서 기반, 그다음에 뭐죠? 그래프 기반의 간선과 간성과 노드 기반의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까지. 그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툴인 네오포.j까지 완벽하게 제품 이름까지도 몇 개 키워드로 해서 더 추가를 했어요. 그죠? 진짜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썼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쪽에 키밸류 기반의 대표적인 건 레디스까지. 그다음에 문서 기반의 대표적인 건 몽고디비까지. 완벽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용까지 쓰고 해당하는 NoSQL 모델링 절차까지 도메인 모델 파악, 쿼리 결과 디자인, 데이터 모델링, 그죠? 각각에 대한 기능에 대한 리스팅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투닝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디자인까지 여기까지 해서 용량 상정에 TPC죠. 그지? TCP가 아닙니다. TPC입니다. TPC. 따라서 TPC와 그다음에 뭐지? SP20 그죠? SP20 JBB 2015까지 여기까지 단어를 쓰려고 최대한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썼어요. 그죠? 일부는 썼다. 그러면서 NewSQL에 대한 내용 썼고 자, 그러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에 남짓은 가야 되니까 NewSQL의 설명만 쓰지 말고 RDB와 NoSQL의 융합 데이터베이스 NewSQL에 대한 개요 이렇게 때려버리고 NewSQL의 정의 두 줄 때려버리고 나의 뭐를 쓰냐면 NewSQL에 대한 개념도 쓰고 다로 나를 옮겨가지고 이 내용을 썼으면 완벽한 17점이 나오는 거지. 그죠? 따라서 지금 정도는 15점. 요것의 개념도나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해서 16점 이상. 요 정도로 하면 완벽한 거죠. 그죠?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예전에 붙을 때의 그 강정배보다 훨씬 낫다. 저 이 정도 수준 안 되고 붙었거든요. 저 이 정도 수준 안 되고 78에 붙었어. 예전에 강정배보다 훨씬 낫다. 지금 심화반에 갖다 놔도 기필반이지만 지금 심화반에 갖다 놔도 상위 5% 안에 들어간다. 그죠? 굉장히 지금 잘해 주신 겁니다. 자, 이대로 계속 밀고 들어가. 자, 우리 그다음에 이예비 교수사님 문제 5번. 문제 5번 데이터베이스 동시성 제어 기법. 시험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동시성 제어에 대한 거와 병행 제어에 CC 썼어요. 그죠? 컨커런시 컨트롤까지. 시험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죠? 시험 문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병행 제어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병행 제어를 썼고 병행 제어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말한 트랜잭션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꼬이지 않게끔 이렇게 순서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DB에 대해서 이 해당하는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직렬화 보장 기법 이걸 우리는 동시성 제어 기법 혹은 병행 제어 기법이라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이렇게 리드문까지 써주고 이것을 안 했을 때 문제점으로 들어가요. 그죠? 저는 요 순서대로 안 써요. 그죠? 따라서 로머스와 2를 쓰고 저는 2단락에 요걸 쓸 거예요. 그죠? 동시성 제어를 안 했을 때 문제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따라서 동시성 제어를 안 했을 때 로스트 업데이트 쓰고 더티 리드 쓰고 그다음에 모순된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다른 트랜잭션이 치고 들어와서 이전으로 롤백이 안 되는 트랜잭션 1번이 안 되는 롤백 불가 그죠? 그죠? 요거를 나로 쓸 거예요. 그죠? 아니 요거를 저는 2단락에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3단락의 병행 제어 기법이에요. 그죠? 따라서 병행 기법의 투 페이지 락킹. 따라서 락하고 언락 하는 단계를 2단계로 나눌 거다. 이걸 우리는 투 페이지 락킹이라 부르고 이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은행처럼 들어오는 대로 순번표를 줄 거다. 이걸 우리는 타임 스탬프 오더링 기법이라 부른다. 따라서 타임 스탬프 오더링 기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기법이죠. 그죠? 따라서 마지막에 커밋 할 때 마지막에 일괄 처리. 그런 대표적인 게 배치 작업이 그죠? 배치 프로세스. 텀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스트리밍 처리, 리얼타임 처리가 아니라 실시간 처리 기반이 아니라 배치 처리, 배치 기반일 때, 그럴 때 마지막으로 동시성 검증, 동시성 검증이라 보단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마지막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저 같으면 락까지 추가할 거야, 그죠? 그러면서 여러 버전을 만들 거다. 실행 가능한 버전을 만들 거다. 이걸 뭐라 부른다? MVCC. 따라서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이죠. 따라서 MVCC까지 추가해줘야 돼, 그죠? 따라서 우리 DB 쪽에 오면 컨트롤 V 하면 MVCC 따라서 MVCC까지 치고 들어가야 돼, 그죠? 따라서 따라서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에 MVCC까지 해서 요 그림 추가해줘야 돼, 그죠? 내가 읽을 수 있는 컬럼의 값이 버전이 있다. 내가 수행하기 전에 1024는 읽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1023이니까 1023의 이전 컬럼 값인 100 뭐 이를테면 20은 읽어갈 수 있다. 이것을 여기 내용에 추가. 그렇게 해서 낙관적 검증뿐만 아니라 나는 MVCC까지 쓸 거야. 까지 들어가야지. 까지 들어가야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분량은 완벽해. 따라서 분량은 약간 줄이면서 MVC까지 써야지만 몇 점까지 나온다? 그래야지만 17점이 나온다. 그러면서 REG까지 추가해야 되나, 그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을 쓰고, 그죠?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을 쓰는 거지. 문제 몇 번? 11번. 따라서 11번에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 쓰고 14번에 REG까지 써야지. 14번. 따라서 11번과 14번을 묶을 수 있어야 돼. 음. 아직 REG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REG는 출제 예상 문제예요. 그죠? 1월 달 1교시 7번에 나올 것 같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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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따라서 회복에 대한 내용 쓰고 정의는 이렇게 여기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래도 아무리 데코레이션이 안 중요해도 그래도 엑기스는 추가를 해야지. 추가를 하고 리드와 원두는 대문자로 써야지.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알자와 유자는 대문자로 써주는 게 맞지. 그 다음에 회복 기법에 우리 강의 교환에 REG 있잖아, 그죠? 따라 저의 암기법은 회, 로, 체, 크, 아. 따라서 회로 체크아까지 써주고 그죠? 그다음에 지연에 대한 디퍼드 갱신이냐 아니면 인미디에이트 직시 갱신 기법이냐 여기까지 다 써주고 지연에 대한 거 직시에 대한 거 체크 포인트에 대한 거 섀도우 페이징 기법과 REG까지 추가 여기까지 추가해야지만 17점 나온다 그죠?
거기까지 부탁할게. 그다음에 우리 김민님. 자, NoSQL 썼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엑기스 요약 딱 좋아요. 그죠? NoSQL에 대해서 정의 써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그룹핑까지. 그죠? 여기까지 했다는 건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따라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재그룹핑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요거는 이미, 요건 딱 봐도 딱 채점자도 알아. 야, 요 정도로 그룹핑 했다는 건, 아, 요 사람은 한 상위 10%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이네. 예,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요런 식의 조인 연상과 비관계형, 요런 키워드로 15점을 줄 거냐, 16점을 줄 거냐, 요렇게 본능적으로 채점자도 아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키 밸류 기반, 컬럼 패밀리 기반, 문서 기반,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기반, 그죠? 그래프 기반. 그러면서 노드와 엣지를 간선이라 부를 거고 노드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버텍스.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관계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해서 도메인 모델 탐색하고 설계를 하고 최적화까지. 따라서 모델링 절차도 이렇게 3단계로 또 재그룹핑 아주 좋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재그룹핑을 하고 그다음에 NewSQL에 대한 개념도까지 비슷하게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요소까지 해서 들어갔네요. 그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상위 10%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답안지네. 그죠? 그래서 16점 이상 나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분도 안 걸렸네요. 그죠? 완벽하다. 뭐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합격. 뭐 고칠 거 없어요. 저 예전에 붙을 때 이 강경배보다 더 나아. 아, 지금 심화반에 어떤 사람보다 지금 더 잘 써. 이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 이대로 밀고 들어가. 글자도 충분히 이 정도로 쓰면 돼. 네, 충분히. 뭐 고칠 거 없는 것 같아. 표에 대한 설명도 다 썼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한 교시에 4개 쓴다? 63점 나온다. 63점. 그러면 어떤 한 교시 망해도 붙을 수 있어.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가. 어차피 우리 지금 그죠? 어차피 지금 웹파드 있어요, 그죠? 웹파드가 도대체 어디 있죠? 웹파드는 어디를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웹파드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죠? 이쪽이네요, 그죠? 마이박스 제가 링크 빼놨나요, 그죠? 따라서 여기 ITP 기술사에 지금 기필반, 심화반, 잠깐만. 음, 여기죠? ITP 포탈. 여기죠? 현재 음, 기필반이죠, 여기? 모범 답안이죠? DB죠? DB와 데이터 분석이죠? 음, 이미 다 여기 있어요, 그죠? 이미 다 여기 있다. 그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심화반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이미 올려졌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동시성 제어 기법, 동시성 제어 기법, 로스트 업데이트 어쩌고 저쩌고, 락킹, 투페이지 락킹 타임 스탬프, 요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기필반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죠? 물론 1교시형으로 써서 그렇지만 여기에 낙관적 타임스탬프 이때는 타임스탬프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점자가 재확인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음. 내가 볼 때는 버전으로 만든 거니까 타임스탬프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요렇게까지 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쓰신 분들 다 붙어서 나갔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거보다 지금 저는 이 답안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에 지금 있는, 그죠? 이 답안지가. 자, 사조의 우리 김우님.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그 용량 산정과 비용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 아무래도 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따라서 수학적 계산법, 참조 모델 기법, 시뮬레이션 기법, 그죠? 요 용어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죠? 요 세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에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교재에 있는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쪽에 가면 DB에 그냥 컨트롤 F 용량 그냥 컨트롤 F. 하드웨어 용량 산정 하드웨어 용량 산정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세 가지가 뭐냐? 수식계산법, 수식에 대해서 한다. 요 수식계산법에 가장 유사한 걸 프로젝트에서 찾는다면 아무래도 항목별 계산하는 거니까 모수 산정 방법이죠. 그죠? PMP에서는 그죠? 모수 산정을 영어로 뭐라 부르죠?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 이걸 우리는 수식계산법이라 부르고 참조법은 옥션이 그랬으니까 지마켓도 그럴 거야. 라고 해서 유사한 사례를 보고 하는 게 참조법이죠. 그죠? 참조법을 PMP에서 뭐라 부른다? 아날로거스 에스티메이션. 이걸 한글로 뭐라 부른다? 유사 산정 방법. 이런 단어도 우리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펑션 포인트에도 써야 돼. 펑션 포인트에서도 유사 산정 방법 이런 것도 또 같이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해서 확률과 통계 기법을 적용을 해서 확률과 통계까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시뮬레이션 기법이고 이 시뮬레이션 기법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건 아무래도 이번에 기출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정량적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이런 게 확률을 보는 거지. 우리가 요 리스크가 언제 발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몬테카를로 기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확률 통계 기법이잖아요. 이런 기법을 뭐라 부른다? 시뮬레이션 기법. 이런 용어를 쓴다. 마치 뭐처럼 CPS와 디지털 트윈 기술처럼 4차 산업혁명처럼 그런 거에도 답안지 응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때려박고 그다음에 용량 산정별 수식 계산법, 찬조 산정법의 장단점도 쓰고 그다음에 DB 용량 산정을 할 때에는 요런 사례를 쓸 수 있다. 데이터 운영, 데이터 백업, 물리적인 거에 대한 내용. 따라서 따라서 그죠? 따라서 TPC-C와 TPC-W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 그죠? 그죠?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이. 따라서 디스크 용량 산정에 대한 거 디스크에 대해서는 백업을 고려를 할 거냐 말 거냐. 백업이 있다는 건 거의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레이드를 얼만큼 할 거냐. 레이드에 대해서 얼만큼 볼 거냐. 그러면 이번 주에 있는 게 레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오후에 있는 게 레이드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바쁜 와중에도 이 부분 다 업데이트 쳤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그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CXL. 시험 문제 가장 요새 많이 나오는 건 HBM.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열심히 경쟁 붙고 있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그죠? 그런 것도 하면서 어디까지 한다? SSD까지. 따라서 SSD까지 던져야 돼. 그죠? 따라서 SSD까지. 이제 솔리드 스탯 드라이브까지. 따라서 솔리드 스탯 드라이브에 대한 내용까지 답안지를 좀 쓰면서 어디까지 들어간다? 레이드.
RAID 0 플러스 1까지. 따라서 레이드는 Redundant Array in Expensive Disk. 값싼 디스크와 독립된 디스크를 어레이 형태로 중복 저장한 장치 혹은 그런 SSD 이걸 우리는 레이드란 용어로 쓴다. 따라서 레이드 0번은 A1 디스크에 저장할 때 A1은 없죠. 그죠? 0번은 키워드가 뭐다? 스트라이크, 분산 저장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레이드 1번으로 할 거야. 그 순간에 A1은 다른 디스크에 중복 저장된다. 백업용으로 쓰든 읽기용으로 쓰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두 개의 디스크가 있다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50%로 줄어드는 거지, 그제?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레이드 1번. 자, 이 정도의 기필반이 끝났다면 여기에 와서 데이터 백업일 때 레이드 0 플러스 1이냐? 아니다, 1 플러스 0이냐? 어떤 걸 가져갈 거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도 때려 받고 DB 용량 산정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가용성도 따질 거다. 고가용성도. 따라서 이번에 제가 이 자료까지 추가했어, 그제? 따라서 강정배가 어디까지 추가를 했냐면, 그죠? IDC까지 인터넷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가서 이번에 추가한 게 TIA942에 그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가용성에 대해서 통신산업협회, 미국에 있는 통신산업협회 TIA가 있는데 얘네가 그죠? 가용성에 대해서 티어 1번, 티어 2번, 티어 3번, 티어 4번까지 둔 거야. 그죠? 따라서 티어 4번은 다운타임이 다운타임에 대한 내용은 0.02밖에 안 되는 거지. 99.98. 이 정도의 가용성을 하겠다. 그죠? 99.98. 요 정도를 하겠다. 그런 게 TIA 942야. 그죠? 따라서 이런 내용도 여기에 해서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365일 티어 1번, 티어 2번, 티어 3번, 티어 4번까지 해서 99.98. 이 정도의 접근에 대한 가용성까지 보장을 하겠다. 고장 시간은 365일 중에 2시간 이내로 잡겠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용량 산정에 고려를 해야 된다. 까지 해서 우리는 고가용성과 포트 토론스 시스템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상위 1%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저는 지금 기필반 강의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강정배가 강의 다 해주거든. 거기까지 들어가고 심화반에 18주 내지 23주까지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과정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싶다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기능 점수에 1펑션 포인트가 현재 60만 5,784원이니까 4개 보후 지소까지 때려주고 여기까지 때려주면서 하드 용량 상정과 소프트 기능 상정 용량 지금까지 시험제 나온 적 한 번도 없거든. 이렇게 출제 예상 문제까지 들어가면 심화 과정까지 기필반에서 다 끝나는 거야. 최소한 500개는 이렇게 마스터 해줘야.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돼. 이래야 합격 비결이다, 그냥. 따라서 우리 기필반은 중급반 더하기 심화반의 멘토 기술사님들 다 오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노하우까지 다 여러분 전수 받아야 돼. 그래야 의미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의 이 결석률은 가히 통탄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언택, 언택 다음 주에 다 와야 돼, 그죠? 언택, 지금 현재 언택 세 분인데 다 와야 돼. 그래서 결석률을 여러분들이 메꿔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 참여한 인원 더하기 언택의 서너 분 모두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 진검승부해야 돼. 네, 그리고 점수 점수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심화반은 가지 않고 저하고 구주를 한번 더 하는 거야. 야, 너의 목소리 그 깐깐한 목소리 더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 공부 안 했으면 더 들어야지. 그게. 예. 일종의 뭐다? 일종의 페널티야, 페널티. 그래서 저하고 한번 더 해. 비용도 50% 할인이다. 그지? 마스터하고 가요.
그다음에 우리 강예비 기사님. 제가 볼 땐 잘 썼어. 근데 이분은 백광고 진짜 사야 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줄에는 한 줄을 써야 돼. 이렇게 어범하게 두 줄을 쓰지 마. 글씨도 못 쓰면서 라고 얘기해. 그래도 쓴 거 보면 굉장히 글씨에 대한 노력을 했네. 그래도 읽히게끔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요런 글 자체는 가면 갈수록 막 꼬인다. 가면 갈수록 꼬인다. 왜?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쓴다든지 공백이 없는 곳에 억지로 끼어 쓴다든지 최악의 답안지다. 어차피 답안지는 쓸 게 많아. 답안지 한 부 더 달라고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서 요거는 답안지가 병렬식이다. 그지? 17번은 답안지가 병렬식이야. 그지? 어, 어. 그렇게 해서 백인과 부스팅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물어보고 B에 대해서 물어보고 C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굳이 이걸 빅데이터로 묻지 않을 거야. 빅데이터는 이런 걸 쓰는 대표적인 토픽일 뿐이지 앙상블 백인 부스팅 반드시 빅데이터에 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런 건 뭐 AI에 쓰면 안 되는 거야? 맞다는 거지. IoT에 쓰면 안 돼? 맞다는 거지. 따라서 이런 건 억지로 묻지 마. 억지로 묻지 말라고. 그러니까 있는 거 담백하게 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시점은 맛만 좋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데코레이션 넣지 마. 그런 거 넣으면 시간만 다 뺏겨. 가장 좋은 거 깊게 들어가는 거.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앙상블에 대한 내용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이런 걸 해서 보팅까지 했네. 투표 방식 그냥 해서 보팅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내용을 쓰는 거죠. 그죠? 음, 이렇게 내용을 썼고 배깅에 대해서 썼고 잘 썼어. 배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죠? 배깅에 대해서. 그다음 배깅에 대한 알고리즘을 해서 여러 모델을 하나의 파이널 모델로 만들어 놓는다. 이것을 적용하는 게 백인이다. 그 다음에 가중치가 키워드죠, 그죠? 따라서 가중치하고 밑줄도 이렇게 긋지 마. 뭔가 아마추어잖아. 따라서 밑줄 그을 때도 우리의 지금 14,000원짜리, 15,000원짜리 자를 도대체 왜 산 거야? 따라서 확실히 그어. 예, 그렇게 긋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콩나물만 한 5개 보인다. 그죠? 한글을 못 쓰는 사람은 영어를 더 못 써, 그지? 따라서 영어에 대한 백광고시체는 없다, 그지? 문제다, 그지? 성배님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죠? 제가 심화반이면 요거 단어 철자까지 제가 같이 만들어준다. 제가 예전에 NS반 심화반 할 때는 글씨 못 쓰는 사람은 불러가가지고 자음과 모음 몇 개를 제가 샘플링을 해. 그거마저도 빠르게 쓰는 방법을 같이 의사 판단해줘. 영어 철자마저도 이렇게 해줘. 사실은 심화반 멘토가 거기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 최소한 읽히게끔은 만들어줘. 시간 대비 이렇게 들어가야 돼. 따라서 모델에 대해서 그죠? 모델에 대해서 조합을 시키는 게 그게 바로 앙상블이다. 잘 썼어요, 그죠? 잘 썼어. 잘 썼어요. 저는 딱 가독성만 조금만 더 노력해줘. 그러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키워드와 내용이야. 심화반 누구보다도 각각의 내용 잘 썼어. 그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했다. 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오늘은 50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6페이지를 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합격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가반 멘토링에 대한 내용은 요것으로 중지를 할게요. 지금 굉장히 잘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